있습니다. 문명이란 말은 번역한 겁니다. 영어에 civilization이라는 말을 번역해서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 요 문명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문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문화. 어떤 조직, 국가 또는 시민사회 이런 큰 집단이 문명적이다 아니면 반문명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런 겁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제도와 문화를 말합니다. 제도 안에는 정부, 그 다음에 이념,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체제 문제, 그리고 법치를 다스리는 경찰, 검찰, 정부, 법원, 그 다음 무엇보다도 대기업 같은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제도와 기구가 포함되죠. 그럼 문화는 뭐냐? 주로 정신적인 것이죠. 그 사회의 교양이라든지 사상, 예술까지 포함한 이 두 개가 있어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제도와 문화를 우리는 흔히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문명. 그럼 반문명은 뭐냐? 이런 제도와 문화를 파괴하는 자를 우리가 반문명 또는 야만이라고 합니다. 야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르만족이 서기 4세기부터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 문명을 부숴버렸다. 로마 문명을 부쉈다고 합니다. 로마의 문명을 부쉈다. 이 게르만족은 지금 독일 이 라인강 이 서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좀 야만적이었어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종교도 없었어요. 종교도 고급 종교가 없었어요. 법도 없었어요. 그럼 무슨 뭘 만드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기술이 있었느냐? 싸움 잘하고 싸움하는 기술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부수는 기술은 1등이에요. 부수는 기술. 로마가 성황하니까 로마 쪽으로 다 남쪽으로 들어왔어요. 문명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문명을 부숴버렸어요. 로마 문명을 부쉈습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기가 시작되는데 이 나중에는 이 로마 문명을 파괴한 게르만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또 스스로 문명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문명인이 되면서 오늘날 서구 문명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문명의 파괴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나라를 평가를 할 때 문명을 건설했느냐 아니면 문명을 파괴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문명을 건설해왔어요. 우리는 조선조 시대부터 문명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인간답게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65년 동안 우리는 이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문명을 건설했다는 건 뭐냐? 첫째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국군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을 만들었어요. 검찰, 법, 언론, 그 다음에 대기업, 아주 효과적인 관료제도, 국회, 그리고 요새는 NGO,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도를 파괴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랭킹 12위 되는 문명국가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삶의 질 세계 12등이라는 것은 문명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런데 북한 정권은 뭐냐? 이 문명 파괴자죠. 북한 정권을 역사적으로 단죄할 때 딱 한마디를 하라고 하면 문명 파괴자다. 있던 문명도 파괴해버렸다. 그래서 문명을 파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돌아갑니다. 194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은 있던 문명, 어떤 문명이 있었냐? 우리 역사에서 이어가는 문명이 있습니다. 아주 미풍양 속에 있어요. 가족 제도가 있습니다. 효도관념이 있어요. 마을마다 그 마을의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파괴해 갔습니다. 농업도 파괴했어요. 그래서 1945년에서 앞으로 65년을 간 게 아니라 뒤로 65년을 갔습니다. 뒤로 65년. 대한민국은 앞으로 65년을 갔죠. 그래서 오늘날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130년 이상의 격차가 생깁니다. 130년 이상의
격차. 아까 그 말 소개한 이 169등 등외에서 북한은 여기 명단이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등외라 그러죠. 등외. 이 통계가 없으니까, 믿을 만한 통계가 없으니까 등외 국가가 됐어. 등외. 169등은 어디냐? 짐바브웨. 그 무가베라는 사람인데, 이것도 이거 김일성 때문에 망한 나라입니다. 무가베가 김일성 반다고 와서 김일성 카피해가지고 정책을 펴다가 그 좋은 로데시아, 옛날 이름 로데시아인데, 로데시아를 연간 인플레 200만 % 가는 이런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냐면, 끝에서 두 번째, 168등, 콩고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이 콩고에서는 지금 내전이 한 10년 동안 계속되는데, 얼마나 죽었느냐? 300만 죽었어요. 그런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서 10만 명 죽는 거는 미국에서 한 사람 죽는 것보다도 신문에 적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문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명. 언론이 있다든지, 뭐 제대로 된 국회가 있다든지 하면 그렇게 사람 값이 그렇게 사게 치겠습니까? 문명이라는 것은 사람 값을 아주 비싸게 매기는 가치관을 가진 것이 문명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 아프리카에서 지금 세계대전이 났다고요. 300만이 죽기도. 그래서 이게 랭킹 168등되고, 이거 뭐 주로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니제르라는 나라, 뭐 부룬디, 모잠비크, 뭐 이런 정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1961년에 하나의 모델로 삼았던 필리핀은 지금 몇 등이냐? 필리핀은 97등이고, 또 다른 모델이었던 파키스탄은 125등입니다. 125등. 우리의 지난 65년의 선택이, 우리의 지도자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문명 건설자의 길을 계속 달려가는 과정에서 이 남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소국이라는 모델이 우리한테 안 맞다. 뭐냐? 이 강대국입니다. 한국이 지향해야 될 모델은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이라 하면 미국, 소련, 중국만 생각하죠. 뭐 이제는 소련은 없고 러시아인데, 그거는 초강대국이고, 그건 초강대국이고, 우리가 강대국이라 하면 독일, 뭐 영국, 프랑스 다 맞먹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한국이 모든 국력면에서는 맞먹을 정도로 되었다. 그러나 정신 부분에서 애국심이라든지 법치라든지 교양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앞으로 계속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역사를 보는 이 시각, 이게 제가 하는 것이 영생 현대사 강좌인데, 현대사 강좌라는 것은 그 기본 취지가 정치를 보든지 무슨 사건을 보더라도 역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 이 역사적 관점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관점인 것입니다. 역사적 관점이다 하면은 상당히 이게 단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이 역사를 보면 이 랭킹표에도 잘 나와 있지만은 과거에 잘 나가던 나라가 형편없는 나라가 되고, 과거에 형편없는 나라가 지금 초인류 국가가 된 경우가 여기에 많습니다. 예컨대 그리스는 지금 등수가 우리보다 훨씬 밑이에요. 그리스. 초선진국이었던 그리스. 이탈리아도 우리보다 뒤에 나왔어요. 그러나 이 천년 전에 이 야만 국가에 있던 바이킹 국가들은 전부 다가 지금 초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초인류.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앞날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그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틀립니다. 얼마든지 기복이 있습니다. 기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혁명이 날 수도 있고, 군인들이 한 번 더 잡을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65년 동안 평화로 65년 동안 발전만 했다. 53년 이후에 57년 동안 전쟁이 안 났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비역사적인 관점입니다. 비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세기에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거쳐서 유럽에서 붙어있는 나라 중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덴마크와 스웨덴의 전쟁입니다. 이 사람들 전쟁을 7번 했어요. 100년 사이에 7번 했어요. 붙어있는 나라.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친해요. 형제처럼 친합니다. 이건 뭐냐?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한 시기가 아니라 이렇게 넓게 봤을 때 기복이, 변화가 많은 것이 역사다. 이렇게 유럽에서 제가 통계를 일부러 한번 내보니까 유럽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되겠느냐? 유럽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도를 보고 딱 보면 나와요. 이 나라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불란서입니다. 불란서는 유럽 딱 한 번만에 있어요. 접경하고 있는 나라가 다 강한 나라예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 또 이 불란서가 작은 나라 같으면 전쟁을 안 해도 되는데 팽창하는 나라니까 항상 이 주변 국가하고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두 사람 시절에 전쟁이 많았어요.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 70년 동안 8살에 왕이 돼가지고 70년 동안 왕자리에 있으면서 당시에 불란서가 세계 초인류 국가였죠. 그러면서 전쟁을 많이 하면서 국가 재정을 다 탕진하다가 이게 결국은 불란서 대혁명의 원인입니다. 불란서 대혁명 이후에 나타난 나폴레옹은 16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16년 동안 전쟁만 했습니다. 그걸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해요. 유럽 전체에 퍼진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럼 오늘날 저 찬란한 불란서 문화는 언제 만들었느냐? 언제 만들었느냐? 이상하죠.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예술은 또 어떻게 저렇게 제일 많이 발전시켰느냐? 그것은 전쟁이라는 것이 결코 문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동원된 그 나라의 실력, 전쟁을 하면은 총동을 해야 됩니다. 뭘 총동원 하느냐? 무슨 과학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무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거둬야 돼요. 세금을 거두려면 관료제도가 아주 발전돼야 됩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경제가 발전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하게 전쟁을 하다 보면은 그 나라가 충실해지고 국민들의 성격이 강건해지고 이게 예술 문화로서 다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한 나라일수록 망하는 게 아니라 발전하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을 좀 겸손하게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새 해병대에서 이